기아의 경기는 이게 연장 가서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오늘. 근데 기아는 사실 키움 3연전을 수입을 해야 좀 그러니까 좀 중위권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거 연장까지 가서 비긴 건 좀 기아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중 3연전을 보면 기아가 7대5 승리, 13대7 승리, 오늘 3대3 무승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사실 내일이 등판했으면은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내일 등판. 네, 내일 등판. 내일 등판이면 잡고 가야죠. 네, 잡고 이겨야 가야죠. 되는데 이제 그 경기를 못 잡았죠. 네.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 공백이 지금 큰 것 같습니다. 타격이 역시 좀 약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못 내는 건데 오히려 오늘 경기는 키움이 조금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 분위기. 예, 키움이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역시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결국엔 지금 이제 주승우 선수가 2이닝은 이제 막으면서 그러면서 그 무승부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키움 불펜에서 타구단에 가도 필승조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주승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경기, 중반까지 이기는 경기는 연패 끊으려면 주승우를 3이닝, 4이닝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비슷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길 것 같아요. 나머지 불펜 투수들은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9연패. 그렇죠. 9연패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무승부가 되면 연패를 끊었다고 말 못하는 아니죠. 거죠. 이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 주말 공이 가봐야 지금 되겠네. 주말 두산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네. 이렇게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영이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8주 정도 휴식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사를 보니까. 4주 휴식하고 4주에 재검진하고 네, 이렇게 그게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그레이드 2잖아요. 네. 이제 그레이드 1이면은 이제 미세 손상이거든요. 조금 찢어진 거예요. 투면은 이제 부분 파열. 예, 이제 3면 완전 파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드 2니까 그레이드 1보다는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김도영이 이제 3월 22일에 왼쪽 그 햄스트링 네. 그 그레이드 1일 때는 2주 이제 휴식 후 이제 재활하고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못 돌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2주 만에 안 될 수 된다. 없다. 네, 그러셨어요. 네. 무조건 4주 걸린다. 4주 걸렸잖아요. 4주 조금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4주 이제 휴식 후 재검진 이러면은 8주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진짜. 돌아오는 네, 거요. 돌아오는 8주 거. 더 걸리죠. 8주 더 걸리죠. 네. 경기도 재검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백호 선수가 왜 전반기 시즌 아웃이잖아요. 전반기 아웃이잖아요. 네. 김도영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비슷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는 발목 돌아간 거잖아요. 네, 인대.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8주 네, 얘기를 8주. 하잖아요. 네. 차라리 그게 더 사실 돌아오기가 좀 예, 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은 재발 위험이 너무 예. 많죠. 아니 선수 때 네. 햄스트링 양쪽 다 나가 보셨다면서요? 터져 네, 보셨다면서요? 저 양쪽 다 2번씩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활했을 때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투수랑 물론 타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도 타자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경기 때. 근데 투수는 전력 질주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네. 진짜 완전히 나아지려면은 시간이 엄청 좀 걸려요. 사실상.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왼쪽이었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오늘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도 또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햄스트링 부상이 지금 기아에서 또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바라보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진짜 김태훈 선수의 개인적인 네,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예전에는 하체 강화를 러닝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네. 러닝으로 많이 하체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게 도입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러닝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근육이 방향 전환도 손상이-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팬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혹시 너무 선수들이 파워만을 키우기 위해서 유연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운동을 조금 예전보다는 덜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잘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수 입장에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진짜 요즘 궁금했습니다. 진짜 선수들이 다 웨이트 위주의 트레이닝만 하니까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너무 아쉽네요. 계속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선수 입장에서. 아니 근데 물어봤어요. 저는 유연성을 등한시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햄스트링은 구단이나 트레이닝 파트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햄스트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예, 당연히. 네.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든 결과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네. 이게 보면 이제 웨이트 중심의 훈련이 영향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네.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그런 부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김태훈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러닝을 많이 했는데 네. 보면 특히 투수들은 러닝 훈련이 많았어요. 네. 뭐 이렇게 폴앤폴 네. 하고 막 이게 진짜 캠프에서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훈련인데 언제부턴가 러닝하는 거 못 봤어요. 맞아요. 예. 투수도 안 하는데 야수는 더 안 하죠. 더 하나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예. 또 르네상스님은 지난해 너무 갈아 넣어서 그런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김도영 선수의 햄스트링은 저는 야구단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경우를 봤지만 햄스트링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터지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도 양쪽이 다 터져서 봤다 했잖아요. 네. 같은 애? 같은 해에 한번 양쪽 터져 본 적도 있고. 같은 애? 예, 이게 네. 한쪽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달릴 때 다른 쪽에 좀 다른 더- 쪽에 네. 좀 더 힘을 실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쪽이 올 수도 있어요. 아, 참 어렵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네.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해요. 김도영 선수가 빠지니까 기아가 또 왜냐면 김도영 선수가 최근에 4경기 연속 홈런을 네, 치면서 그렇죠. 네. 그 경기 이제 네. 5경기 홈런을 치냐 마냐 네. 그런 상황에서 도루하다가 부상을 다친 당했잖아요. 거잖아요. 예, 도루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기아가 딱 그때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단장님이 그러면 기아 키움 경기는 기아 수입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전망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수입까지는 모르겠고 네. 위닝은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위닝은 했는데 예. 모두 다 키움을 무조건 이기고 가는 그런 추세에서 네. 무승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기아 입장에서는 아쉽다. 왜냐면 매치업도 선발도 뭐 저기 내일이었는데도. 양현종 네. 올러 양현종 뭐 내일. 내일이었으니까 네. 여기는 뭐 하영민 저 누구야 저 누구지 로젠버그. 김현주 오늘이 저 김윤아였잖아요. 네, 김윤아. 오늘 아무래도 김윤아. 밀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불펜이 강한 것도 아니고 불펜은 지금 ERA 9위 팀과 12팀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참 아쉽네요. 기아가 네.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대 KT 경기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보고 그 화요일은 2대 1로 KT가 이겼어요. 근데 어제가 12대 3. 크게 두산이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경기 두산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반대 상황이 나고요. KT가 12대 2로 네. 아주 크게 이겼는데 이 경기 좀 총평을 해주시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개막전 들어가기 전에 코로빈을 가장 주목하는 그 외국인 투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코로빈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류방꿀이 달리 시즌 아니, 전반부터 아니, 나왔던 거야. 근데 인성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네. 저는 코로빈이 저도 코로빈 되게 네.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빈이 그리고 두산이 이렇게 헤맬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어. 분들도 많았어요. 그거 네. 윤희상 의원은 두산 2위로 맞아요. 예상했잖아요. 되게 상위권 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근거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가서 한번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윤희상 위원님 자주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왜 네.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출연을 한번 시켜주세요. 네, 진짜 출연을 한번 하자고 같이. 네.
오비 때 팬이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전주훈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럴듯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했는데 네. 무참하게 지금 너무 두산이 헤매고 있어가지고. 윤방굴 아닙니까? 윤방굴. 근데 그 텐님이 야구부장도 두산이 이뤄놓으셨다고 유튜브 야구부장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산이 왜냐면은 전년도에 외국인 선수 3명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네. 이 3명이 괜찮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두산은 상위권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 두산은 수비가 많이 문제인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강승호를 이제 2루에서 3루로 돌린 게 그게 이제 조금 악수가 됐고 이제 허경민하고 김재호가 빠진 게 영향이 좀 그렇죠. 크더라고요. 네. 수비 면에서는 허경민 선수 빠진 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키스톤이 중요하잖아요. 네.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동시에 새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게 저도 조금 불안 요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됐고 결국 강승호 다시 2루로 돌아갔잖아요. 네. 네. 참. 그리고 저는 두산은 지금 수비보다는 저는 투수진이 좀 되게 안 좋다고 아쉽다. 생각. 예. 지금 곽빈 선수도 아직 안 돌아왔고, 네. 예. 홍건희 선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불펜진에서도 많이 빵꾸가 나가지고 되게 힘들지 않나 올 시즌은. 앞으로도 그러면은 두산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을까요? 안 보이죠. 저는 박빈하고 홍건희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야구로는 조금 분위기상 쉽지 않다. 네, 분위기상.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투수의 문제는 둘째치고 타격, 그러니까 이게 좀 야수들의 이게 타격이나 수비가 약해졌어요. 이게 참 계속 뭐 찬스는 있는데 병살이 참 많이 나고 그리고 삼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경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아니 뭐 범타가 잘 없어요. 오히려 삼진이나 병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흐름을 못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달 넘는 이 시점에서도 이 딱 이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의문 부호가 드는 팀입니다. 오늘 안현민 선수 데뷔 첫 그랜드슬램 시즌 8호 홈런 터뜨리더라고요. 이 선수 요즘 좋죠. 안현민. 지금 송승기 선수랑 안현민 선수가 그러니까요. 신인왕 후보잖아요. 네. 유력한. 이런 아직 전반기가 타자가 끝나지 어디서 않았죠. 들어왔나 어디서 왔나 할 정도로 잘해요 요즘. 이 선수가 김동현 선수 그 드래프트 때 동기로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기사 보니까 그 그렇더라고요. 3라운드인가 뽑힌 선수 거예요. 마상고 때는 원래 포수였거든요. 저도 그 드래프트 때 이제 그 회의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때도 스카우트 평가가 포수보다는 이제 타격으로 이렇게 전념하면은 잘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도현 선수도 이제 작년 전까지는 좀 잔부상이 많았잖아요. 이 선수도 잔부상이 많았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지금 이제 부상이 없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포태는 상당히 조금 위에 있는 선수다. 안 그래도 안현민 선수가 자기 WBC 가고 싶다고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한이님이 WBC 갈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더 봐야겠죠. 이제 꾸준히 얼마나 그렇죠, 활약을 네. 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경기 결과를 반영한 순위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LG가 1위고요. 그리고 3.5경기 차가 됐네요. 2위 하나. 그러니까 하나 롯데가 다 져가지고 순위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2위와 3위 차는 한 경기 차. 하나와 롯데 차이는. 그리고 KT가 4위가 됐는데요. 어느새 3, 4위 격차가 두 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5위와 6위는 승차는 없는데 5위 SSG, 6위 삼성, 7위가 기아, 8위가 NC, 9위 두산, 10위 키움인데 이렇게 되면 8위, 그러니까 4위부터 8위까지가 두 경기 반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완전 3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제가 월요일 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강 체제가 좀 균열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1위하고 2위 그룹이 좀 벌어질 것 같고
3위하고 4위가 좁혀질 것 같다. 딱 맞았네. 일방불 아닌데? 이거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 흐름만 맞추고 하나 맞았다. 경기 결과는 못 맞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한화 롯데보다 지금 LG가 나요. 여러 가지 봤을 네, 때. 맞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꾸준한 예.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LG가 좀 편해요. 야구를 볼 때. 아니 야구 잘해요. 네, 잘해요, 진짜. 부상 선수가 많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맞아요. LG는 네.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예. 근데 2, 3위 팀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LG가 낫다고 보고 그 KT의 그런 이제 좀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키움전에서 수입하면서 딱 5할 승률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산을 만났죠. 네. 그러니까 이번 키움 두산전에서 5승 1패를 했습니다. 많이 끌어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KT 관계자한테도 요 상황이 요 6연전이 중요할 거다. 요서 이제 반등 포인트인데 그거 반등을 잘 했네요. 잡고 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번 주 주중 3연전 끝이 났습니다. 일단 총평이랄까요? 주중 3연전에 대한 간단한 총평 한마디씩 한다면 어떠셨어요? 1, 2위 간에 하나 LG 간에 경기가 되게 박진감 넘치고 팬들도 명승부였다. 네, 팬들이 봤을 때도 엄청 명승부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LG가 더 강했다. 네. 네. 그리고 단장님은 사실 그 하나하고 LG 경기는 보통 이렇게 그런 경기들이 좀 수준 좀 에라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참 수준 높은 경기였어요. 네. 참 이런 경기가 참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재미도 있었고 내용 있는 네. 그런 경기였는데 반면 이제 키움은 참 이게 팀 최다 연패가 9연패인데 네. 어제 져서 9연패가 됐고 이게 지금 2할 오픈도 붕괴가 됐잖아요. 사실 오늘 경기도 그래도 안 진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사실 한 팀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치다 보면 참 리그 전반적으로도 좀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빨리 좀 연패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 3연전을 결산한 의미로 저희가 베스트 팀도 선정하고 뭐 워스트 팀도 선정하고 있거든요. 뭐 태훈 선수도 정해 오셨죠? 제가 네네. 미리 좀 생각해 오라고 했으니까.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주중 3연전의 베스트 팀. 자, 선정해 볼까요? 단장님? 먼저 김태훈 선수? 저는 원래 오늘 경기 보기 전까지는 네. 기아 타이거즈였어요. 네,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SSG 랜더스로. 왜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어제는 빅볼, 오늘은 스몰볼. 야구의 다양한 면을 네.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팬분들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구가. 그리고 저는 뭐 LG죠, LG. 이런 이제 1, 2 매치에서 2승 1패를 했잖아요. 상대가 폰세하고 와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제 경기는 폰세가 초반에 던지는 거 보면 완봉도 가능하겠다. 투수가 적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4대4까지 만든 거예요. 그건 역시 그 팀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이스하고 그 오늘 그 손주영도 네. 아주 투수전인데 와이스 공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경기 또 이기고.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LG가 가장 조금 뭐 이번 3연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올해 레이스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워스트 팀은 두 분이 똑같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알겠어요. 네. 어떤 아니, 그러니까 팀인지. 다른 팀을 하고 싶은데 네, 할 수가 없죠. 네. 네. 아니 왜냐면 네. 이 팀을 제외하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워스트가 아니고 워스트 오브 워스트 팀이라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매주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매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키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타선도 타선인데 투수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알칸타라 오면 괜찮으실까요? 저는- 당장 내일 등판 아니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로젠버그가 토요일이고요. 어. 일요일이 알칸타라. 알칸타라가 합류하면 좀 나아질까요? 근데 바로 와서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네. KBO 리그 경험이 있다고 해도
바로 와서 바로 아니 저는 그러고보다는 멕시칸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아요. 아 이미 안 좋았던 네, 선수다. 네, 지금 현재가 안 좋다. 이게 지금 폼이 떨어진 선수라는 선수를 거죠. 데려온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윤종진님이 그럼 워스트 키움 빼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팀 고르시겠어요? 키움 빼고? 네. 키움 빼고 두산 아니에요? 두산이죠. 그렇죠. 두산이죠. 두산이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와이 팀 고를 수밖에 아니 근데 없는데. 내용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코러빈이 나왔는데 저렇게 그냥 발려버리잖아요. 네. 사실 근데 오원석은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오원석과 코러빈이면 코러빈이 작년 작년 같았으면은 그쵸. 오원석 선수가 볼질하면서 그냥 5회 전에 강판 당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코러빈이 그냥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MSP님이 키움은 두산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지금 네, 내일부터 두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멸망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와 어떻게 저희- 이렇게 됐을까요? 저 SK 있을 때 한창 한화랑 SK랑 20년 20년, 9, 네, 21을 같이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네, 키움이랑 두산이랑. 아니 근데 그런 때 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말 경기하기 싫지 않아요? 이렇게 막 싫은 것보다 선수들끼리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하는데 하는데 안 안 되는구나. 풀려요. 안 풀려요. 어디서부터 이런 걸 풀어나가야 하는 건지 이게 참 그쵸 어떤 그쵸. 뭐 실마리가 탁 풀려야지 되는 건데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키움전에 수입하면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반전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지금 5할 승률 마이너스 8이거든요. 네. 그럼 수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키움전에서 그렇게 못하면은 앞으로가 더 좀 어려워지죠. 좀 불투명해지죠. 저희가 주말 3연전 프리뷰를 할 텐데 그 전에 그 선수들의 활약 MVP를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주간 MVP 한번 선정해 볼까요? 이번엔 단장님부터. 다시부터 해보세요. 최영호, 먼저 해보세요. 원래 채용호 하려고 했는데 채용호 한다고 그래서 제가 네, 오선우로 네. 오선우 하려고. 저 미리 저한테 좀 네. 보내주셨는데 유성규 단장님도 최용우 선수를 꼽았다가 이제 김태훈 선수가 최용우 선수를 한다고 하니까 오선우 선수를 네, 선회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유 단장님은 오선우, 태훈 선수는 최용우 이렇게 했는데 뭐 두 선수 모두 MVP 감은 맞다.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최용우 선수 얘기를 해주시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나이에 그냥 비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나이도 나이인데 지금 활약이 타율도 그렇고 상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살 더 어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기아에서 건강하게 한 시즌을 제대로 보낸 선수가 최용우 선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저 분위기. 정도면 금강불개죠. 아니 그러니까 20대 선수들이 지금 낮아빠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지금 40대 선수가 네. 부상 없이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자기 수비도 보고. 근데 한이님이 오늘 오선우 수비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걸리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수비 못했어요. 네. 어제도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오선호 선수가 김도영 빠지면서 3번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그나마 그 역할을 좀 메꿔주고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박혜민 선수 얘기 많이 나와요. 박혜민 선수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너무 징글징글한 거죠. 근데 한화한테 유독 유독 잘하죠.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화한테는 네. 거의 타잔이던데. 그러니까 박혜민은 수비 플러스 도루만으로도 재계약해야 할 듯. 네. 박혜민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박혜민 선수는 진짜 빵망이가 아니라 수비랑 주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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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오늘 하여튼 한화전에서 맹활약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박혜민 선수.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